다시 돌아온 깡 열풍, 없어서 못 파는 먹태깡이라는 주제입니다. 연희님은 과자 좀 좋아하세요? 과자를 좋아하는데 약간 할매 입맛이어서 옛날 과자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다 취향이 확실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칩 종류, 감자칩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희님이나 저나 일단 주력은 아닙니다. 얘기 좀 해볼게요. 깡 열풍이 분다. 먹태깡. 아마 생소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깡 시리즈 뭐 새우깡이 대표적이고요. 예전에 한창 그 밈 열풍이 있을 때 가수 B 씨가 그 깡이라는 노래 뭐 여러 번 회자가 되면서 한 번 더 그때 새우깡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새우깡 말고도 깡 관련된 스낵 많지 않나요? 네, 깡도 굉장히 이제 깡 시리즈가 농심에서 출시를 한 건데요. 지금 이제 먹태깡이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지금 과자 열풍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이 과자 열풍이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과자 열풍이 제 대학교 때인데 허니버터칩 기억하시죠? 네. 그때 무슨 과자를 먹으려고 뭐 이렇게 뭐 오픈런을 하고 그게 바로 저예요. 또 칩이 제 취향 가격이어가지고 맞네요. 저는 이걸 한 입 먹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되게 신기하긴 했었죠. 네. 버터랑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콜라보가 돼가지고 지금도 집에 네 개들이 묶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겪었던 과자 대란이 허니버터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 꼬북칩도 또 한창 맞아요. 유행일 때도 네.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과자는 아니지만 포켓몬빵도 굉장히 또 열풍이었잖아요. 이제 올해의 주인공은 이제 아무래도 먹태깡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태깡은 이번에 농심에서 6월 말에 좀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깡 시리즈 과자로는 가장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뭐 감자깡, 양파깡, 고구마깡 뭐 굉장히 다양한 깡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출시된 게 바로 먹태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수 비의 깡이 실제로도 역주행을 하면서 깡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맞아요.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수혜를 받으면서 이 깡 시리즈 5종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출시했던 깡이 옥수수 깡이었는데요. 옥수수 깡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시 40일 만에 200만 봉이 넘게 팔렸다라고 한다니까 굉장히 많이 또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래도 새우깡이잖아요. 그쵸, 새우깡은 뭐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1971년 그때 이제 처음 딱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52년이 지난 이 시기 정말 길게 이어온 시기에서도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손이 가요 손이 가는 새우깡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우깡은 이제 지난해 국내 스낵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제는 메가 브랜드로 좀 등극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과자들은요 좀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이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과자들이 수명이 이렇게까지 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새우깡은 어찌됐거나 50년 넘게 그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전 연령이 좋아하는 과자다. 이렇게 좀 깡 시리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좀 이제 과자와 좀 친숙해질만 하다. 이거 내가 계속 먹어야지 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 너무 있어요.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회사에 메일 보내고 싶고 그러거든요. 제가 과자에 진심이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할 먹태깡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떤 과자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SNS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인기다, 품절대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출시된 먹태깡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에 사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농심 내부에서 좀 주최를 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경진대회를 통해서 탄생한 이번 제품이라고 하고요. 당시 이제 스낵개발연구원이 이 먹태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게 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출시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먹태깡이 6월 26일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제 유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출시된 지 4일 만에 무려 67만 봉이 팔렸다라고 하고요. 일주일 만에는 100만 봉이 넘게 팔리면서 지금은 뭐 사고 싶어도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또 우리 한창 트러플 오일이 유행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 짜파게티 막 이런 데 뿌려 먹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우깡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트러플 오일 향이 나는 새우깡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새우깡 블랙 같은 경우에도 출시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먹태깡이 그 당시에 출시됐던 새우깡 블랙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뛰어넘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먹태깡이 좀 핫하게 이슈를 받은 이유는 이제 먹태 자체가 좀 우리가 맥주 안주로 자주 즐겨 먹는 좀 간단한 가볍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안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자에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손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먹태가 이렇게 과자에 도입된 거는 먹태깡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 깡 쪽은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뭔가 한정판이고 없어서 못 판다, 선착순이다 이러면은 원래 안 좋아하던 것도 막 먹어보고 싶잖아요. 게다가 뭔가 먹태라는 그 안주가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뭔가 밋밋한 맛이어서 이것을 과자로 어떻게 구현했지? 상당히 궁금해서 저도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그 당근 가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봉지에 한 5,000원 정도씩 이렇게 팔던데 두세 배 이상 가네요. 지금 가격이. 이것도 품귀 현상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먹태깡이 하도 인기다라고 하니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제 편의점을 방앗간 드나들듯이 가는데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 방송 오면서 혹시나 해서 찾아가 봤더니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자체에서도 발주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서 당연히 못 팔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보통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을 좀 알리고자 이벤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1 행사를 그쵸?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태깡도요. 처음에 딱 출시가 됐을 때는 7월 한 달 동안 2+1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초창기에는 시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CU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이 2+1 행사를 일주일 만에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발주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중단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CU 같은 경우에는요, 그 농심에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잖아요. 편의점주 분들이. 주 3회 발주에서 이제는 물량이 없어서 주 1회 발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발주 수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16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낱개로 4봉지만 발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편의점 주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는 포켓몬빵이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에 그냥 편의점을 드나들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2, 3분의 1명꼴로 사람들이 계속 와서 포켓몬빵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래서 그 종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막 흠칫흠칫 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주 분들이 한 가지 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이제 편의점마다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내 동네 편의점을 좀 검색을 하면 지금 여기에 먹태깡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를 좀 권장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구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에서 좀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농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농심몰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좀 살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농심에서도 이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아이디 하나당 4개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품절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부터 다시 수량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9시랑 2시 이렇게 이렇게 이제 100박스 물량으로 한 사람당 4개씩 살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시쯤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9시 거는 매진이 됐고요. 이제 곧 2시가 되잖아요. 혹시라도 먹태깡 궁금하신 분들은 2시에 마치 이제 수강 신청하듯이 바로 또 클릭을 하시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람이라도 맞춰놔야겠어요. 과자 하나 먹는데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힘드니까 온라인에서도 많이 산다 하셨는데 공식적인 루트도 있지만 그 밖에도 많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근 가게에 거의 한 5,000원 안팎으로 파니까 이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지금 소비자가가 1,700원이거든요. 워낙에 1,700원인데 5,000원? 와, 프리미엄이 엄청 붙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빈 봉지를 10,000원에 팔았어요. 정말요? 냄새 맡게 해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먹태깡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5,000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면서도 어찌됐건 지금 중고 플랫폼에는 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는 10,000원에 삽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온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못 구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심에서도 이제는 먹태깡의 생산량을 30% 정도 좀 늘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생산을 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다음 달 이후부터는 이제 부산 공장 쪽에서도 먹태깡을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이 생산의 일부를 좀 다른 공장으로 이관시키고 부산에서 조금 더 생산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30% 늘리고 부산에서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먹태깡이 시장에 조금 더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걸 진작할 수 있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회사 측에서 일부러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품절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있을 만큼 그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궁금한 건 맛있대요. 되게 맛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짜지도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래서 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이 가는 먹태깡이다라고 이제 좀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먹태깡을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레시피들이 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갑자기 뭔가 데자뷰처럼 예전에 불닭볶음면 유행할 때 그때도 숙주를 넣어 먹는다, 치즈를 넣어 먹는다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일컬어서 쩝쩝박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쩝쩝박사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튜브에서 먹태깡을 더 맛있게 먹는 레시피라는 그 영상이 쇼츠로 떠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해서 봤는데요.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구하지 못해서 드실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구하신다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뭐 최근에 다양한 과자들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는 좀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홈땡불. 그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겉바속촉이 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도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먹태깡도 마찬가지로 에어프라이어에 한 3분 정도 돌리면 조금 더 바삭해지고 풍미도 진해지고 고소해져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레시피가 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먹태를 먹는 방법과 동일하게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청양마요 소스 있죠.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청양 고추를 다져가지고 그 소스 만들어서 이걸 찍어 먹으면 실제로 먹태를 먹는 느낌이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먹태깡을 사갈 때 맥주랑 함께 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레시피까지도 공유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호기심이 느껴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더 먹고 싶어졌어요. 궁금하긴 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PPL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지 파는데 오해하실 것 지금 같아요. 품절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본분을 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래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농심 얘기 해봐야죠. 농심이 최근에 나왔던 기사 찾아보면은 정부의 압박 있으면서 라면값 내리고 과자값 내리고 뭐 이 뉴스가 가장 최근자였던 것 같은데 농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도 이제 이 이슈를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잠깐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7월 1일부터 신라면의 출고가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떨어지고요. 새우깡의 출고가도 6.9%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농심 측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심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한 연간 20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농심에서 그 당시에 예측한 바로는 새우깡이 어찌됐건 가격이 인하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한 5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새우깡 판매량이 작년과 비슷하게 판매량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1,000억 원까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농심 측에서는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농심에서 이번에 신라면이라던가 새우깡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결국에는 매출의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먹태깡이 갑자기 인기를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새우깡에서 빠졌던 매출 감소가 여기서 다시 채워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품귀 현상을 몇 번 겪었었잖아요. 하지만 이 초반의 인기가 지속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듭니다. 원소주 사례도 있었잖아요. 원소주도 뭐 오픈런이다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본사가 약간 점주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원소주가 굉장히 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은 먹태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판매량이 한 6개월 정도를 조금 더 길게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농심에서도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한 만큼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막 지금처럼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는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농심에서는 약간 조금 뒤늦게 소스 시장까지 함께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심에서 이번에 소스 어떤 소스 출시했을 것 같으세요? 농심의 라면 스프 맛이요? 라면 스프인데 짜장 쪽에서. 그 짜파게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 그 만능 짜파게티 소스를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SNS 들어가 보면 이 짜파게티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들로 많이 눈에 띄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라면 업계에서 소스 시장까지 좀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라면 업계가 소스 시장에 좀 진출하기 쉬운 이유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액상 스프를 그대로 소스화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기호도라던가 뭐 브랜드력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됐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소스 시장이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소스 시장이 조금 늦게 진출했어요. 일바로 1순위로 진출했던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양. 네, 삼양. 네. 삼양식품입니다. 네. 불닭볶음면이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이거를 또 소스로 출시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 왔는데요. 이 소스가 이제 결국에는 2018년에 불닭 소스로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까르보 불닭 소스, 뭐 핵불닭 소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실제로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소스 쪽의 매출액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억 원을 달성했을 정도로 소스 쪽에서 많이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팔도 같은 경우에도 그 만능 비빔장 소스도 출시를 했고요. 맞네요. 이런 식으로 좀 소스에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이번에 농심에서는 너무 맵지 않은 소스, 남녀노소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소스를 출시하면서 입지를 다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쪽에서도 좀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농심에서 조금 매출 극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좀 이 제품 믹스를 다양하게 하려는 노력도 함께 좀 엿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식이 너무 좀 딱딱하다 느끼셨던 분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뤘던 먹태깡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지는 한때 붐에 그치는 과자들 상당히 많은데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을 다시 좀 레벨업 시키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농심의 새로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